일단은 어깨에 있는 캐논을 앞으로 전개해서 캐논 발사! 이런 모습이 상당히 또 박력이 있고 탱크 또는 캐논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무장 포즈이기도 하죠. 그리고 캐논 스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손에 들고 캐논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형태도 괜찮죠. 그 외의 기술로는 레이저 캐논! 이제 캐논에서 레이저를 나선 형태로 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어깨에 있는 캐논으로 활용하는 그런 무장이나 기술들이 많죠. 오늘 리뷰는 바로 헬로 카봇 용사 2 시즌 17입니다. 카봇 빅포트! 무려 10번째 용사 카봇이 등장했습니다. 빅포트! 발매는 26년 2월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55,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반가운 게 탱크형으로 변형한다는 거. 탱크 모드. 와, 이거 낭만 있거든요. 패키지 자체는 이제 빅포트의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엑스큐브 팩도 들어간다고 하고 뒤쪽 보면은 각 모드의 이름이라던가 모습들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윈도우가 없어요. 사이즈가 큰 편이긴 하거든요. 박스부터. 박스만 높이 기준으로 따졌을 때 40cm 정도 돼요. 그래서 확실히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죠. 오픈! 일단 거대한 블리스터 하나로 되어 있고요. 안에 매뉴얼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물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사실상 본체랑 큐브팩이랑 매뉴얼 똑같은데 일단 매뉴얼 자체는 이제 앞뒷면으로 되어 있어서 로봇에서 탱크가 되는 과정과 탱크에서 로봇으로 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큐브팩! 빅포트의 이름과 함께 얼굴이 또 멋지게 되어 있고 클리어 블루에 입자가 조금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건 오늘도 역시 리뷰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바로 빅포트 본체에 가도록 합시다. 일단 어깨 위에 우뚝 솟아있는 캐논을 좀 앞으로 살짝 완전 90도보다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완성이고요. 혹시 세울 때 허벅지를 좀 바깥쪽으로 살짝 꺾어주면 한 30도 정도만 꺾어줘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빅포트, 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이즈가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어깨라던가 다리라던가 전체적으로 두께감도 상당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외장 자체의 디테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상태지만은 이제 변형했을 때 탱크가 되다 보니까 탱크의 요소들이 여기서도 좀 곳곳에 보인다. 또 다리 자체도 약간 디테일이 궤도 형태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일단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머리까지가 28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편에 속하죠. 거기다가 혹시나 캐논을 접지 않았다 그러면 이 상태만으로도 캐논까지 높이가 39cm, 그러니까 약 40c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빅포트 자체는 이후에 울트라포트로 합체를 할 애라서 이 위로 뭔가 더 쌓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커지겠죠? 그 합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보면서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부터. 일단은 머리 디자인은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덕분에 확실히 주역 카봇답다 그런 느낌의 인상, 그런 이미지, 그런 걸 떠올릴 수가 있고요. 눈의 초록색부터 볼이나 이마에 요 금색 장식에다가 입 주변의 은색까지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자체가 되게 진중한 성격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실제로 약간 터프한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든가 디자인 매치되는 부분이 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몸통 자체는 빨간색 이외에는 다 도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금색 포인트, 은색의 복부에 검은색까지도. 그리고 외장 자체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죠. 메카닉적인 요소 그러면서도 약간 양각이나 음각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들 막 다 표현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고요. 가만 보면은 지금 어깨 라인 위쪽으로 막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도 일단 마치 실제 탱크나 이런 데서 보일 법한 아머 디테일, 아머 같은 스타일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흰색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고 여기도 카봇의 엠블럼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어깨 안쪽에 있는 이 금색 부분이 약간 리액티브 아머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깨 위쪽으로도 뭐 이따가 탱크 모드가 됐을 때 보일 법한 디테일이나 어깨 뒤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도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보이네요. 그리고 어깨에 고정적으로 달려있는 게 바로 이 캐논입니다.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 캐논을 빼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캐논으로 발사하는 무기도 쓸 수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 완구도 빠집니다. 어렵지 않게 막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힘줘주면은 빠져요. 이걸 이용을 해서 캐논 스틱이라는 근접 무장으로 휘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실제 완구에선 이렇게 손에 쥐는 형태로도 쓸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 아무튼 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무장이고요.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진짜 그 아머를 두른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되게 두툼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 특유의 디자인, 여기가 해치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흰색은 도색입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 부분이 마치 궤도 디테일처럼 되어 있다거나, 허리 양옆에 금색의 포인트가 있다거나,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무언가 가동할 것 같은 축이 있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쯤에서 등 뒤쪽을 보면은 등판이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외장 자체 디테일도 상당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멋진 형태죠.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탱크 특유의 그런 볼트가 막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나 전체적인 외장 디테일이나 그리고 무게감 표현, 적당히 허벅지가 되게 두꺼운 느낌이잖아요. 그런 볼륨감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도 좀 인상적입니다. 거기에 금색 부분도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가 진짜 제일 두꺼운 부분인데, 일단 다리 바깥쪽과 안쪽으로는 이제 궤도 디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가만 보면 이쪽에 가동하는, 움직일 수 있는 바퀴도 있고요. 뭐 금색의 부분 도색이나 뭐 무릎에 은색도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확실히 이제 디테일 쪽에서 좀 더 아머가 튼튼해 보인다라는 이미지, 다리 디자인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형태라던가 모습 자체가 좀 인상적이죠. 바깥쪽에 보면은 역시나 뭔가 조인트들도 조금씩 보이면서도 외장 자체 디테일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마찬가지 아머를 두른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거기에 다리 뒤쪽으로도 이쪽은 이제 튼튼한 뭐 아머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뒤꿈치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발바닥이 좀 인상적인데, 발바닥이 바퀴예요. 그럼 비클 모드로 변형하면은 이 바퀴들이 다 움직여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외형은 좀 가볍게 살펴봤고, 가동 봐야겠는데, 가동이 이게 라쳇이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좋던데요? 일단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캐논은 좀 세워놓도록 하고, 일단 목은 회전축이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긴 한데 변형 기믹을 이용을 해서 고개를 드는 거 정도는 좀 가능합니다. 숙이는 건 안 돼도 살짝 위를 쳐다보는 듯한, 상체를 숙였을 때 좀 앞을 보는 그런 느낌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러면은. 그리고 팔 같은 경우가 여기가 라쳇, 심지어 엄청 튼튼해요. 소리부터 나 튼튼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팔 같은 경우도 옆으로 드는 부분, 여기가 또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팔 상박에 회전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의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다가 팔꿈치도 라쳇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90도 가까이 좀 굽혀주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굽힌 상태에서도 회전은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도 변형 구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역시나 변형 구조 때문이라도 허리 가동은 없다. 요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관절이 어마어마한데 다리를 90도까지 아주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아주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리가 너무 경쾌해요. 너무 좋아요. 당연히 다리 뒤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드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허벅지 회전축이 있는데 여기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무릎도 튼튼한 라쳇으로 90도가량 가동을 하는 무릎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따로 안쪽으로 꺾거나 하는 건 안 되는데 그래도 앞쪽으로 굽히는 거 정도는 가능해요. 변형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덕분에 무릎 꿇기도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내려놓은 다리에 발목을 안쪽으로 접어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뭐 단차를 줄여가면서 무릎 꿇기가 되더라고요. 뭐 가동 자체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쁘진 않고, 그리고 라쳇도 많이 쓰이긴 했지만 역시 그 히로익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내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치만 이 친구의 진가는 변형에 있으니까 그 전에 액션 먼저 봐둬야겠죠.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래도 꽤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어깨에 있는 캐논을 앞으로 전개해서 캐논 발사! 이런 모습이 상당히 또 박력이 있고 탱크 또는 캐논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무장 포즈이기도 하죠. 그리고 캐논 스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손에 들고 캐논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형태도 괜찮죠. 그 외의 기술로는 레이저 캐논! 이제 캐논에서 레이저를 나선 형태로 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어깨에 있는 캐논으로 활용하는 그런 무장이나 기술들이 많죠. 자, 그럼 이 빅포트의 진가 변형 시간입니다. 탱크 모드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왜 진가라고 하냐면 일단 변형 구조나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크게 변화하는 외형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상당히 멋지고요. 자, 가보도록 하죠. 일단 양팔을 빼줍니다.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 딱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있는 후크가 스프링으로 딱 잡아주기 때문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쉽게 빠지진 않고요. 제대로 딱 힘을 주면 빠지는 형태. 그래서 팔부터 변형해볼까요? 일단 캐논을 세워준 다음에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굽히면서 탁 이렇게 끈 라인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깨 안쪽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탁 락을 풀고 밑으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손목은 그대로 안쪽으로 굽혀가지고 이제 반쪽이 완성이고요. 반대쪽도 반대쪽으로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팔 옆으로 들면서 팔꿈치를 굽히고 끈 라인 맞추고 안쪽에 어깨를 그대로 펼쳐주고 손목을 접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반쪽이 완성이 됐고 앞서 만든 거랑 같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끼리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탱크의 상부가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본체 차례죠. 본체 막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흉부를 위에 조인트 그대로 잡고 열어도 됩니다. 딱 열어줍니다. 머리를 안쪽으로 접어주고 다시 닫아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이 됐고요. 등으로 가서 등에 검은 색깔 거대한 파츠, 이게 골반에 락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락을 풀어줍니다. 그대로 위로 이렇게 들어놓고요. 골반을 가르고 골반 좌우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옆으로 벌리면서 이제 다리를 일자로 펴줄게요. 아까는 내부 두께 때문에 다리 일자로 펴기 힘들었는데 이제 다리가 벌어지면서 편하게 일자가 되죠. 이대로 앞으로 가서 짠! 오, 재밌죠? 이거부터가 상당히 재밌었고요. 끝에 가서 역시 조인트로 락을 걸고 이제 아까 펼쳐져 있던 발을 앞으로 굽혀주고 이제 뒤로 펼쳐져 있던 이게 뒤꿈치거든요. 뒤꿈치를 펼치면서 역시나 락이 걸리거든요. 조인트끼리 잘 락 걸고 탱크의 앞부분의 완성, 그리고 펼쳐놨던 검은색깔 파츠를 이번엔 뒤집으면서 이 앞에서 또 락을 걸어줍니다.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옆에 접혀져 있던 외장에 락을 풀고 역시나 펼쳐서 탱크의 옆을 완성시켜주면은 본체도 완료! 미리 만들어둔 상부를 가지고 와서 이 하얀색의 구멍에 맞추어서 조인트 맞춰서 장착! 빅포트 탱크 모드 완성!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볼륨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탱크 특유의 그 힘있는 디자인, 약간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요. 일단 어디 막 어색한 구간이 없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좀 낮추고 보더라도 상당히 멋지죠. 진짜 이건 진짜더라. 진짜 멋있어요. 왜 제가 이게 변형했을 때가 진가라고 이야기했는지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딱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야, 이게 진짜 멋있기는 겁나 멋있습니다, 진짜. 일단 옆에서 봤을 때 카봇의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야, 궤도 안에 휠 부분들도 다 이제 휠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궤도 쪽으로 가보면은 요 바닥에 역시나 바퀴들 이렇게 3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지고요. 바깥쪽의 외장 디자인도 가만 보면은 진짜 탱크스러운 그런 느낌의 디자인들도 눈에 띕니다. 거기다가 앞쪽도 보면은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뭐 금색 포인트들도 딱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아까 어깨 위였죠?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도 그렇고 위에서 봤을 때 아까 팔 뒤쪽이었던 부분들, 흰색 도색되어 있다던 부분들이 좀 더 그 탱크스러운 디테일, 그리고 탱크의 요 해치 부분,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디테일들도 상당히 볼만하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빅포트의 몸통, 그리고 허리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전개됐을 때 내부 디테일 같은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가보면 이제 빅포트의 몸통이라던가 모여있는 다리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사실상 변형 후에 보면은 머리를 꼭 집어넣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이제 적당한 공간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탱크의 이 상단 부분은 일단은 포신 가동이 다 되고요.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회전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탱크스럽다,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빅포트의 진가는 변형이다 라고 아까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건 상당히 좋죠. 게다가 바퀴 자체도 뻑뻑한 게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탱크 드리프트! 자, 그러면은 빅포트 탱크 모드에서 로봇으로 변신! 빅포트 로봇으로 변신 완료! 자, 그럼 엔딩 하기 전에 이번 카봇 용사2, 그러니까 시즌 17에 보면은 오프닝에 울트라포트 GX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거기다가 엔딩에는 딱 봐도 빅포트가 합체한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빅포트가 이제 합체를 할 거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 살짝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빅포트 상태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조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어깨 위쪽에 있다던 조인트들 있죠? 요거 아마 머리를 집어넣고 이 위에 합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쪽에 있는 구멍들도 몇 가지 보이죠? 그 외에도 이 어깨 뒤쪽에도 큰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 지금 빅포트 상태에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 뒤에 있는 구멍이나 이 조인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다리 옆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소체가 되어서 위쪽으로 뭔가 더 합체가 될 거고 막 그런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관계자분께 여쭤봤는데, 울트라포트 GX는 카봇 역사상 최다 합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카봇에서 최다 합체, 그러니까 합체 대수가 제일 많은 게 제가 알기로 하이퍼빌리언 6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울트라포트 GX는 그러면은 6대가 아니라 7대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일단 최소 7대라는 거죠. 앞으로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끝으로 X큐브 팩 음성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장착! 아니, 자기 약점도 알려준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약간 티베깅 같은 거라네. 아프게 때려놓고 아프니? 이런다. 어깨의 캐논을 하나로 연결해 봄처럼 휘두른다. 캐논 스틱 공격이다. 한국 괜찮아? 내 공격이 너무 심했나? 아, 이런 식? 와배기처럼 빛이 꼬이면서 나가는 강력한 주포 레이저 캐논. 에너지가 벌써 다 떨어지다니. 샤탄, 시계 에너지를 부탁한다. 아, 요렇게
걔군요. 아, 참 재밌는 성격이네요, 이 친구.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헬로카봇 용사 2에 등장을 하는 빅포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앞으로의 합체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카봇입니다. 괜히 이렇게 덩치가 큰 게 아니다,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딴 거보다 진짜 변형했을 때 그 탱크 모드가 진짜 너무 멋있긴 합니다. 디자인 정말 잘 되는데요, 탱크. 빅포트 자체도 덕분에 덩치도 커가지고 확실히 그 캐릭터 성격이라든가 나 파워 있어, 난 파워형이야, 그런 느낌의 성격인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씨.